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대한제분과 성신양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완전 다른 업종의 두 종목 이야기해본 시간인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다른 업종의 두 종목인데 약간의 공통점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제분부터 볼게요. 최근에 좀 며칠 된 기사인데 나온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곰표 전성시대를 기획했다. 대한제분에 여기 보시면 마스코트가 곰표거든요. 뭐 표곰이라고 했다가 지금 곰표라고 해서 뭐 진행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뭐 여기 컬래버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뭐 콜라보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편의상 저는 콜라보라고 할게요. 콜라보 인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 뭐 휠라랑 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좀 곰표가 그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 뭐 괜찮은 재미난 뭐 그런 인기를 조금 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시작은 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재밌네요, 내용이. 당시 대한제분 내부에서는 기업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젊고 세련되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이게 아무래도 기업들은 항상 그렇죠. 뭔가 기존의 이미지가 너무 올드화되면 좀 뭐랄까요, 신선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드화된다는 게 결국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렇다 보면 이게 결국 이미지가 좀 뭐 너무 오래된 기업 아니야? 뭐 요런 느낌, 오래된 제품 아니야? 그렇게 해서 좀 매출에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대한제분이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한 직원이 뭐 그가 입은 티셔츠는 표자는 아무리 봐도 곰표였다. 그래서 라이센스 무단 도용에 대한 뭐 괘씸한 생각보다 최근에 뭐 이런 티셔츠 충격에 앞서서 뭐 한류스타도 입고 다닐 정도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랜드로 하면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뭐 진행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뭐 이랬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뭐 티셔츠도 나오고, 뭐 그리고 뭐 이제 티셔츠는 18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에 보신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리고 최근에 뭐 팝콘도 다시 화자되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최근 3분기에는 뭐 이렇게 매출 비중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뭐 곰표가 밀가루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 밀가루 부분보다 지금 매출 비중은 이제 사료 쪽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그 외에 이 사업 다각화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펫푸드 쪽이 괜찮게 뭐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다른 기사를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요거는 이제 11월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성신양인데, 이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제분과 최근에 또 며칠 전에 뭐 지난주였죠,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곰표가 불었던 회사라고 해서 요 팝콘 이미지 해서 꽤 조금씩 막 뭐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상에. 이게 이제 곰표 팝콘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마표 시멘트 팝콘이 나왔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천마 시멘트도 이제 과거고, 곰표도 가방도 나온 게 있었는데 가방도 나온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업종을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아예 이게 시멘트랑 팝콘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막 그런 부분인데,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이게 길게 가기는 힘들죠. 이렇게 팝콘 한번 이거 재밌네 하고서 소비할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기업 매출에 분명 기여는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 브랜드 요거 그 상표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 이게 뭐 주력으로 매출에 굉장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몰랐던 사람들도, 다른 그런 완전히 이게 시멘트인데 이게 팝콘으로 해서 완전 몰랐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 제가 두 종목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다른 것도 지금 뭐 금융 제조업도 뭐 다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종 콜라보가 굉장히
발생하는 지금 유통업계에서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다. 여기 보시면 공표파건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재미난 내용이라는 건 이제 충분하게 우리가 인식을 했으니까 이제 주가로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해주면 이 부분이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이 부분이 분명히 이 부분이 뭐 매출에 강력하게 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상표권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는 기여는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뭐 몰랐던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재밌네라고도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야기해드리면서 우선 대한제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분 뭐 보시면 이렇게 재무 먼저 보고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뭐 굉장히 뭐 배당도 하는 기업이고, 보시면 식료품 관련 기업, 식료품 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식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를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전통적인 기업, 뭐 역사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뭐 꾸준하게 흑자가 유지되고, 그리고 배당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런 식의 뭐 심지어 가격도 시장에서 워낙 약간 소외되면서 저평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일단 조금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곤 있어요. 분명히 뭐랄까요,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곤 있죠. 쪼그라들곤 있는데 어쨌든 흑자는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청산가치라고 볼 수 있는 BPS 3분기 기준 46만원이다. 근데 현재 주가 15만원대다. 굉장히 저렴한 주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배당도 일정 부분 한다. 뭐 올해 지금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배당을 해왔는데, 올해도 무난하게 배당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그렇게 배당으로 큰 수익률을 얻기는 조금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저평가에 대한 매력과 배당을 하는 기업이라는 걸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양해는 뭐 시멘트 쪽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합쳐 보면은 뭐 이번 뭐 4분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요거 기존의 세 개 1분기, 2분기, 3분기 합쳤을 때는 일단은 플러스긴 해요. 플러스긴 한데 4분기에 결과가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왜 청산가치 대비해선 저렴한 주가를 갖고 있다. 청산가치 여기 BPS 15,000원인데 현재 주가 7,000원대다. 이게 이 청산가치라는 게 물론 상장 폐지라는 무관한 거예요. 이게 증시에서 상장이 폐지된다고 해도 이게 결국 회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장 폐지 당시 요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애초에 상장 폐지될 정도면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겠죠. 다 전부 차트 주가도 그렇고 회사의 뭐 자산 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요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리적 안정장치로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싸다. 청산가치보다 싸다는 건 굉장히 심리적 안정장치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배당도 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약간 너무 서론이 길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성신양해부터 보도록 할게요. 성신양해 현재 주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약간 이번 주 약간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기사화가 될 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부분으로서도 이러한 종목이 좀 이야기가 되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테마성의 부분도 생각해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거, 그리고 배당도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현재 차트가 뭐 접근하기에는 조금 뭐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봐요. 뭐 이미 어느 정도 요 상승이 발생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에 있는데,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수익을 챙기기엔 애매하고, 약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로 상승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쪽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그래서 짧게 본다면 결국에 요 라인, 요 시가 라인, 시가 라인 이탈 없다면 선에서만
어느 정도. 그래서 요 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한번 나와줄지 그런 기대감 정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요 하단 라인 깨지면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더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라인이 조금 물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상당히 매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주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좀 큰 흐름 보도록 하죠. 지금 월봉에서는 이제 돌아서 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애매하다는 게 약간 여기서 이렇게 약간 추세는 이렇게 월봉 추세는 이렇게 어쨌든 올라오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 저항도 많고 조금 뭐 이 기간값 조정의 그 쉬어준 기간값이 좀 작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 각도 그렇게 하락각이 가파르지 않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애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나가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 작용하고 있는 좀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여기까지 약간 열려있다. 120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두 번 저항을 받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한번 받고 밀리거나 아니면 바로 뚫거나 밀렸다가도 다시 뚫거나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왜?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뚫거나 네 번째 뚫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이 있는 주봉 차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론 배당은 주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과하게 갖기보다는 차라리 주봉 기준으로 일봉보다도 기왕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요 주봉이 기준으로 이제 주단위성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신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좀 더 강하게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제품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대한제분은 일봉 차트부터 볼게요. 네, 일봉 차트상은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랬다 무너졌다가 왔다 갔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저점 찍고 여기 60과 120이 겹치는 구간에서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지금 120, 일단 60일 이동평균선 뚫었어요. 뚫고선 유지가 되고 있고 120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직 이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좀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각이 조금 형성되고 있고, 그 밑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뚫어주면서 골드크로스 한번 만들어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120일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 양봉이 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고, 그리고 요걸 뚫어준다면 좀 더 120일 이동평균선 뚫어준다면 좀 더 긍정적인 흐름 나오면서 요런 라인 17만 5천원 라인까지 한번 가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요 라인, 결국 2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없어야 중요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보시면 하루에 이렇게 양봉 이렇게 나왔을 때도 거래량이 7천주? 굉장히 거래량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제 호가 왜곡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냥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어느 정도 그냥 관심 있어 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면 지금 얘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또 오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되려고 하는데, 조금 조정 기간이 좀 짧지 않았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봉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60주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지금 좀 걸리는 흐름인데, 이거 뚫어주면 한번 뚫어주고 120주 이동평균선 뚫어주면 한번 18만원 도전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약간 도시재생 관련으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긴 한데, 하여튼 두 종목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국 제가 이 두 종목 같이 영상 찍는 거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종목 모두 배당도 주고, 그리고 저평가된 요소가 분명 존재하는 종목이다 라고 그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 두 종목 모두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긴 관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최소한 중기 관점은 갖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무료
장주 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있거든요.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